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해병대 원사 출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치료 후 투신한 경우 주계약 준용한다는 내용과 무관히 심신상실을 입증한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6-2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해병대 원사를 제대한 후 2012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7회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3월부터 그해 9월까지 16회 통원치료를 더 받았습니다.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4일이 지난 시점에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하였습니다. 그날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사망 당일 망인은 갑자기 아내에게 횡설수설하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파트 16층에서 투신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였는지 여부, 주계약 약관, 이른바 자살면책 제한 규정, 보장기실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휴일 재해사망 특약,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결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케 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이른바 자살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하지 않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망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치 소견에 따르면 사망 한두 달 전 모습은 이전에 비해 더 예민한 모습이었으며 수면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사망 당시 우울증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투신 당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소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감원의 의료자문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기질성 우울장애로 진단되고 우울증의 정도는 중등도 수준의 화를 못 참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공격적인 성향 등 행동 문제가 지속되는 점에서 기질성 성격 장애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장애 수준이 심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사고 당일 뇌손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충동성이 내재된 상태에서 부인에 대한 편집증적인 망상과 동반된 부적절한 공격성을 표출하였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악화되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충동적인 자살 행동을 한 것으로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회신되었으며, 세 번째, 피신청인이 의뢰한 1차 의료자문 결과 충동적인 성향으로 자살 위험도는 높은 상태이며 자살 시도 전 판단력 장애가 어느 정도 있었고 사물 분별도 일부 상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살 당시 정신상태는 일정 부분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두 번째 의뢰에서 받은 의료자문 결과인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 금감원의 의료자문 결과, 피신청인의 1차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투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라는 소견을 공통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망인이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면책 제한 규정 2년이 지나고 안 지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 본사는 유서 등 자살을 계획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분열증, 조현병, 망상장애, 분열 정동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 자살사망보험금 관련 자주 등장하는 단골 정신질환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받은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358회부터 367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